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 제가 그 메인 사진을 부산에서 파는 소주 대선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대형주가 강세인 정상적인 장에서는 이렇게 대선주 같은 테마주가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가 아직은 상승 추세로 변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보고 뉴스 체크하고 MTS 보고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닝 종목 마무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보면요. 오늘도 395명으로 여전히 3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백신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인도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가을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기사들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봐도 2차 접종까지 한다면 아무래도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반등을 했죠. 하루 조정을 받고 0.71% 상승으로 반등을 했고, 코스닥도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취약할 때 일부러 한 12시쯤에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를 좀 보고서 그 선행지표인 미국 증시를 방송에다 좀 담으면 아무래도 내일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장초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다우존스가 뭐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나스닥도 사실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좀 전에 제가 12시 40분에 체크했을 때는 그래도 다우존스도 상승세로 어느 정도 한 0.3% 정도 올라간 상태였고 나스닥도 한 0.5% 정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라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이따 이제 MTS로 한 10분 후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다 상승세였고요. 니케이 지수가 어저께 제가 폭락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3%대 큰 반등을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 조정장이라는 말을 또 쓴 이유는 여전히 뭐 오늘 장초에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지수, 뭐 이런 중소형 지수 또는 뭐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 보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와 같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증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상승 추세로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나스닥 다우존스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 상승 추세로 끝난다면 우리나라도 내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은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니케이 지수가 3% 큰 반등을 해서 사실은 거의 하락분 거의 이렇게 만회하는 듯한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0.82% 상승한 1.49로 여전히 양호한 상태고, 환율이 제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환율은 오늘도 소폭 0.18% 정도 올라서 1135원입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외국인이 한 3,624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어제는 1조 가까이 팔았는데 오늘은 매도세를 좀 줄였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양 주체가 이제 아무래도 팔았기 때문에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게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양이었고요. 일단은 물론 뭐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걱정을 했던 이유는 20일 이동 평균선에 그 밑꼬리가 보이시죠? 밑꼬리가 지금 제가 빨간색 줄로 체크해 놓은 20일 이동 평균선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뚫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터치를 하고 왔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상황에 이제 뭐 5일 이동평균선도 넘어간다면 그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뭐 매수나 매도 시점을 정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 오후까지도 괜찮았었는데 저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폭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락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솔직히 좀 하락세가 좀 세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11%, 그다음에 리플 22%, 이더리움 13%, 뭐 바이낸스 코인도 23% 이렇게 시총 큰 것들마저도 한 10%에서 20%까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로 봐도 거의 1월 수준, 1월 동안 뭐 한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3월 말 정도, 4월 때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방 이외에도 저는 이제 주식방에 여러 군데 좀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20, 30대들이 많은 방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그 코인이란 그런 단어 같은 것도 자체를 꺼내는 게 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대부분 다 7, 80% 마이너스인 통장을 인증하고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두 달 전부터 은성수 그 금융위원장 말한 이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4개 그 거래소 이외에는 폐쇄된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거는 사실은 이미 두 달 전에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도권화 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뭐 소형 코인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기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한 80% 가까이 폐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상패 위기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사실은 뭐 이런 시총이 큰 것들은 일부 언젠간 그 사이클에 이제 오면은 또 상승 추세를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보유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소형 코인들 중에서 좀 위험한 거, 상패 리스트에 오른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 원인은 당연히 이거겠죠.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 플러스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 계좌까지 말소하는 강경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량의 사실은 한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제도권에 조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의 태생 자체가 그런 의미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걱정됩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면은 여전히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가 이제 상당히 억제 가능하다, 백신 접종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고요. 영국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그 봉쇄령도 사주가 연장이 됐고, 영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자 기사는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신규 확진자는 65%는 백신의 미접종자고 1차 접종 효과를 과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서 65%는 오히려 이제 미접종군이고 아예 맞지도 않은 분이라는 거죠. 35%만 접종군. 그 대신에 어쨌든 2차 접종자까지 빼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한 10%, 그러니까 2차 접종 한 사람들이 그 인도 변종 바이러스에 걸린 확률은 10%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얀센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그 집단 면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도 변종 바이러스에서도 조금 안정권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검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영국이 가장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제가 사실 전기차가 강세란 말은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는 무조건 전기차라고 제가 진짜 많이 말했죠. 그리고 또 하이브 얘기도 사실 한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그 어떻게 보면 경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민감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건 하이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하이브가 4% 5% 올라갔죠. 그리고 전기차 전장 중에서 제가 6월 6일 방송이었나요? 그때 정리해 드릴 때 1위로 픽으로 원픽으로 찍었던 게 이제 현대위아였는데, 오늘도 현대위아가 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전장 부품 쪽은, 전장 부품이나 전기차 쪽은 하반기는 주도주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 생각이 여전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실 텐데, 반도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면 사실 더 길어지고 해서 결국엔 점점 더 미뤄지고 있지 않는가, 뭐 한 10월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이번에 나오고 7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9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1, 2분기 때 가장 큰 문제는 쇼티지였기 때문에, 쇼티지가 해소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엔비디아 또는 뭐 이런 대만의 TSMC 이런 것들이 증설 계획 발표하고 이랬던 것들이 겨우 2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것들에 대한 쇼티지가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은 3분기 이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좀 강세였는데 현대차주 계열사가 다 강했죠. 그래서 현대위아, 현대차, 뭐 기아 이렇게 다 강했는데 모비스도 강했고요. 오늘 이제 물론 다 알고는 있는 내용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가 완료됐다. 로봇 기업이죠. 로봇 기업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미리 공시가 된 거지만 어쨌든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 장인데 플러스 해서 이런 재료까지 있었으니까 더 상승을 많이 했던 거고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로봇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UAM 그 이동형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인공 센서나 인공지능 정밀 제어에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네이버에서 그 공시는 사실은 네이버에서 뭐 한 달 뒤에 내겠다 이런 공시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공시가 사실 틀렸네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는 빠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오늘 그 네이버 주가가 좀 빠졌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라간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시너지 효과 때문에. 왜냐면 시장이 1위를 완전 굳건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 신세계 이마트가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1, 2위를 사실은 방쿠팡 그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수혜를 입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한 1.5% 가까이 빠졌고 반대로 신세계 이마트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한 0.6%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이런 재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고 매각 일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주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테마주들 중에서 3분의 2가 대선주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 흐름 정도는 꼭 대선주를 하지 않더라도 체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윤석열 씨가 지금 이틀째 뭐 엑스파일 논란 때문에 계속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조금 강경한 입장을 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공기관이나 집권당에서 개입해서 작성한 것이란 뭐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라는 식으로 좀 정면 대응할 것을 얘기를 했고 최재형 씨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부터 좀 부각이 돼서 이번 주에 사실 월화에는 최재형 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월요일에 강했죠. 월요일에 강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쨌든 장이 끝난 후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부친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 뭐 대부분의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씨가 만약에 감사원장이 혹시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발표를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큰 파장일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주가 지금 벌써 한 10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좀 물려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이라도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그건 참 부정적일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 대선주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루 이상은 보유하지 않기를 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한국 증시 일단 체크해 보면은 오늘 장이 좋았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좀 약해서 저희 그 젊은 부자들 주식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오늘과 같은 말 그대로 정상장일 때는 당연히 테마주가 약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조정장일 때는 테마주가 튈 수밖에 없다. 막 테마주가 그때 한참 제가 그 스펙주 얘기했을 때가 그랬죠. 스펙주가 막 20개씩 상한가 가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엄청 떨어질 때였었잖아요. 대형주도 많이 빠지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FMC 회의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은 일정 부분 지금 해소된 상태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큰 폭으로 또 나왔고 오늘은 한국 증시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테마주가 말 그대로 수급적으로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상화폐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수급도 어느 정도는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전선, 공작기계, 타이어.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중에 그 제목에도 그렇게 쓰기도 했고 가치주 반등 이렇게 썼잖아요. 가치주가 최근에 한 달 가까이 반등 조정을 겪고 있기도 했는데 거기다 다우존스가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다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우리나라 가치주 쪽도 상승을 할 거다. 말 그대로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말대로 가치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철강주들 뭐 포스코는 한 2%밖에 못 올랐지만 뭐 세아베스티는 7% 정도 올랐고 그 관련된 주들 스틸주들까지 다 한 4, 5%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멘트 쪽도 1, 2% 정도 상승을 해서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락률로 봐도 가치주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타이어 관련된 주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죠. 그래서 효상첨단세제도 물론 실적주 기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좋았고, 효성 삼형제 다 좋았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뭐 코롱인더 이런 곳들도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급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쪽 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는 주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브 얘기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이브가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5.3%나 올랐죠. 그래서 엔터주가 물론 PBR, PER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을 가지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도 거듭날 수 있는 곳은 일단은 하이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순환매로 SM 같은 경우는 인수설 그 카카오에서 투자하는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최근 이제 좀 있으면 결정될 거기 때문에 SM도 최근에 한 7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JYP라든지 YG라든지 이런 것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그래서 오늘도 뭐 SM과 SM CNC가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에 성공을 해서 1.3%,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당연히 보유자 영역이고, 그 대신에 이제 조정이 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왜냐하면 3, 4분기 실적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하분기가 더 괜찮기 때문에 올해 장기 보유하고 생각하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한가 이외에 상승 종목 상위권을 좀 보면은 다 주제가 좀 다르긴 한데 뭐 바이오, LCD, 폐기물, 폰더블펀, 대선주, 전기차 이렇게 많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뭐 전기차주 또는 뭐 이런 폴더블폰 이런 성장주, 그다음 메타버스도 성장주죠. 이런 쪽이 좀 많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는 제가 대의 종목으로 좀 고르고 있는데, 그나마 한세MK는 최재형주인데 사실 최재형주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발표가 또 하필 장 끝나고 나왔잖아요. 혹시라도 뭐 그러면은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한세MK는 제외했고요. 옵티시스나 코세스는 메타버스 때문에 움직였는데 메타버스도 물론 좋은 테마긴 하지만 상한가를 막 2연속 상한가로 갈 정도의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제너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뺐고, 그나마 넥선 타이어가 최근에 지금 바이오가 또 강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와 바이오 강세라고 했죠. 그래서 당뇨 또 일단 투자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그 중에서는 일단은 상따 중에서는 넥스턴 바이오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과 LG전자를 지난주 제가 토요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그게 이제 월요일날 급등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7%, LG전자도 장중할 때 4%, 2% 올랐는데 여전히 들어가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안 빠져요. 보통은 이렇게 올랐으면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저는 셀트리온 제약만 얘기를 했죠.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은 기관 수급이 엄청 들어와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고, 어쨌든 레큐노라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유럽에 대한 발표도 이제 다음 달 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이동평균선도 괜찮고 후행 스탠도 넘어섰기 때문에 어쨌든 구름대를 뚫어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위치다 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물론 좀 오르긴 했죠. 한 2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생각하시고는 투자할 만하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도 여전히 괜찮아요. 그날도 사실은 4% 장중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2%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좀 빠졌어요. 그런데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매물대만 사실 뚫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위치거든요. 여전히 고점 대비 20% 정도 낮은 위치고, 오히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신고가를 뚫으면은 위로 더 상승을 하겠지만 약간 부담은 되죠. 왜냐면 사실은 저도 현대위아를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추천을 했는데 이미 30% 정도 올라서 반등을 해서 30%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그게 계속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그때 들어갈 걸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LG가 괜찮다. 또 한원 시스템을 지금 인수 합병할 것을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것도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물론 한원 시스템이 좀 약간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결정이 되면은 전장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인트 벤처도 이제 7월 달에 그렇게 되면 또 기사화 많이
기사가 또 마그나와의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실적 개선이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LG전자 비중은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 정도 LG전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는 좋게 보는데,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오면 들어갈 만하죠. 카카오는 오늘도 올랐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신고가를 뚫으면은 기본적으로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고가와 한 4%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그날도 금요일도 저는 이제 네이버를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딴 데 좀 쓸 돈이 있었어요. 쓸 돈이 있어가지고 정리한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날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이버가 그날 한 4% 정도 올라서 그걸 정리를 했고, 오늘도 현대위아 슈팅이 있어서 7%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 넘으면은 슈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데이 트레이닝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미국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뉴욕 거래소 전체적으로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다우존스도 잠깐 상승하는 듯 하더니만 또 좀 빠졌네요. 빠져서 뭐 금융주, 보잉, 여행주 이런 거 다 조정이고, 소비재도 다 조정이고, 오히려 그럼 성장주 쪽이 셀 수도 있겠는데요. 나스닥 쪽이. 원자재 쪽도 어저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제가 이제 그 근거로 한국도 철강 쪽이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구리 관련주인 맥모란 정도만 좀 올랐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로 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했고요. 오히려 나스닥의 이런 팡주들 중심으로 좀 괜찮네요. 2%대 넷플릭스 2%, 아마존 1.3%, 니콜라 같은 경우도 성장주잖아요. 그 수소. 그러다 보니까 5% 정도 큰 상승이고, 반도체 쪽도 조금 괜찮고, 오히려 나스닥이 더 강하네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무조건, 어저께도 제가 그랬죠. 물론 가치주가 반등이 예상되지만 저라면은 반대로 많이 저점인 성장주를 매수를 하겠다. 특히 전기차 쪽으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기차 파트도 보면은 뭐 피스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피스커는 오늘도 좀 1%대 상승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최근에 이제 이항홀딩스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제 조정이고요. 항공우주 버진갤럭시, 와, 9%대 상승하네요. 전 버진갤럭시 또 추매를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그 항공우주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꼭 보유해야 되는 거는 전기차 하나, 항공우주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렇게 하나, 이렇게 3개 정도는 꼭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열도 괜찮고요. 코인베이스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도 오늘 좀 그냥 보합에서 한 2% 정도 상승. 여행 레저 아무래도 가치주 쪽이 다시 빠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기 민감주나 그 코로나 이후에 올라갈 개선주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물론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한 달 정도 많이 올라서 지금 한 달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말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괜찮은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뭐 힘을 못 쓰잖아요. 그 테마주들이 사실 폭등할 때가 있죠. 폭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장이 불안할 때, 그럴 때는 막 게임스탑도 막 30%씩 올라가고, AMC도 막 40%씩 올라가고, 그게 불과 얼마 전 일이죠. FMC 회의 전에 그때 굉장히 불황할 때 이런 이쪽에 있는 공매도 관련주들이, 밈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선 좀 많이 해소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도 오늘 중형주 쪽이 괜찮았죠. 중형주 쪽이 괜찮았고, 보신 것처럼 대형주가 0.5, 중형주가 1.52% 상승했고, 그래서 코스피 특별히 볼만한 거는 뭐 카카오가 오늘도 강하게 2.5% 상승, LG화학도 좋았고, 오늘 어쨌든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전기차 쪽, 현대모비스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버텼다는 거니까. 다른 데는 다 상승분 반납을 하고 있는데 버텼다는 게 의미가 있고, 반도체도 오늘은 계속 조정 중이고, 전장 쪽이 아무래도 강했고요. 오늘도 풍력, 수소 이런 쪽도 다 조정이었고, 항공우주는 오늘 강했네요. AP위성 6%,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제가 계속 추천했던 곳이죠. 오늘도 2% 상승했고,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돌파하고 나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는 좀 빠졌고, 건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가치주 파트죠. 건설 자재, 전기차는 성장주고요. 전기차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철강 오늘 강했죠. 코스코 간판 11% 상승했어요. 뭐 스틸주까지 다 상승을 했죠. 이렇게 다 빨간불인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섹터 자체가 강한 거니까 구리주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이 정도만 상승을 했고, 페노션 2%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비트코인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은 두나무 관련주가 지금 계속 반등을 못 하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강했고요. 선익시스템,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도 제가 K사인 말 몇 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8%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주를 좀 보려는데 저는 이렇게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 다 정리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트레이닝 공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영화금속하고, 어제죠,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영화금속, 이론 두 개 말씀드렸었는데 차트상 보면은 사실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이 정상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초에는 상승을 했어요. 장초에는 3% 정도,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쫙 빠졌죠. 쫙 빠졌는데 영화금속은 그나마 지금 1% 마감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내일도 일정 부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외가는 사실 1% 정도 빠졌는데 시외가는 내일 시외가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관련주였고요. 그 전장 부품 쪽이죠. 그나마 기술주고 전기차 관련주라서 조금 전 괜찮다고 보고, 그 대신에 추매할 건 아니고 만약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정도는 알고서 있는 게 낫고, 이론이 좀 아쉬운 게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도 한 70만 주 정도 날라가서 사실은 저는 그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100만 주 정도 있는 거를, 오늘 사실 흐름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초에는 상승했어요. 장초에는 상승을 했고, 보시죠. 시가가 5%였고 고가가 10%, 10.8%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제 회복이 좀 안 됐는데, 저는 이때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초에는 저도 대응을 못한 게, 지금 아까 영화금속 그쪽에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고, 저도 결국엔 시간이 뭐 하나밖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둘 중에 그나마 좀 강해 보이는 거에 대응을 했고, 저는 이제 이쯤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재매수를 해서 저는 한 5,290원 정도에 지금 가지고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흐름은 봐야 되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최재형 관련주예요. 최재형 씨 관련주라서 만약에 재료 소멸될 것 같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 폭락합니다. 폭락하고, 그 대신 그러니까 뭐 선언이라든지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잡히면 참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하락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합 정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좀 괜찮다는 거고, 그렇게 유의미한 매도는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좀 보여드릴게, 제가 오늘 주의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최근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패턴이 쉬운 거는 먹기가 쉬운데 그럼 5% 10%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3% 수익 목표만 해도 참 대단한 거다. 왜냐면 데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한 2% 정도만 수익을 내도 사실은 뭐 한 10만 원 들어가도 그래도 어쨌든 내가 커피값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그리고 또 처음부터 뭐 아침부터 좀 흐르거나 이러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반등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일단 입문자,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5% 상승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굉장히 빨리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좀 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아예 상승 추세인 거 확실히 확인을 하고 한 5분 후쯤에 그러면은 방향이 완전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처럼 확실한 대선 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재료 소멸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장초에 하락 아니면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나 그 다음날 뭐 언제 얼마든지 급등주는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상따에서는 넥스턴 바이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최재형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오픈베이스가 오늘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오늘이죠, 수요일날 최재형주가 소멸 안 한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이게 단일가 지정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뇨 말씀드린 대로 뭐 바이오, 지금 현재 강한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mRNA 관련된 재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위에 없다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와 있고, 이제 외국인도 한 100만 주 정도 있는데 지금 한 나간 게 20만 주밖에 없어서 현재 괜찮다, 보유율도.
투자 경고 종목도 아직은 아니고 투자 주의만 이제 내일 지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오픈베이스도 보면은 최재형 씨 관련주고, 현재 이거를 만약에 최재형 씨 재료가 소멸이 안 됐으면 눌림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이라도 내일 뭐 기자회견하면 저는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아니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그래도 보합세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래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삼거래일 단일가 매매도 오늘 그 보합세여서 지정이 안 됐죠. 지정이 안 돼서 뭐 여전히 아직 괜찮다.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어저께 거였는데 제가 이제 다우존스 강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가 반등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미국 증시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보합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뭐 나스닥만 좀 상승을 하고 결국엔 또 다우존스가 보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사실 가치주 굉장히 좋았지만 그러면 또 내일은 보합일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오히려 상승분 반납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전기차나 이런 성장주 또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위아가 좀 슈팅이 있었어서 현대위아는 좀 오래 보유를 했는데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최근에 상승으로 다 회복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 제가 5.5%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늘 정리한 이유는 물론 현대위아는 저는 신고가 달성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7%대 슈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긴 해도 이렇게 저는 많이 올랐을 땐 무조건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조정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한 174만 원 정도 매수를, 그러니까 수익 실현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우존스가 현재 보합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오늘도 조정장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상승장은 아니란 얘기죠. 대형주 중심에. 그리고 하여튼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주면서 신고가 근접주,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라든지, 뭐 아직은 사실은 LG전자나 셀트리온 제약은 신고가는 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두 종목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여전히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꼭 보유하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근처에 있는 뭐 효성 관련된 주라든지 또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만약에 뚫는다면, 한번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뚫는다면은 그 이후에도 더 한 1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고가 근접주인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 배당주,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28일 기준이죠.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관심 있는 분들, 뭐 포스코나 이런 데들은 괜찮죠. 배당률도 높고. 그런 데는 이제 그때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21선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에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7월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테크 경제 공부 같이 하는 스터디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